네, 안녕하세요. 진로의 창 김창입니다. 드디어 진로 얘기를 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이재용 박사님 인사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지용입니다. 자, 윤 선생님, 거기 목소리라도 좀 참여를. 네, 안녕하세요. 윤입니다. 이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예, 이분들은 그 얼굴이 노출되면 안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채업자가 쫓아올까봐 얼굴을 좀 가리고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진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요즘 진로에 대해서 가장 고민스러운 게 뭘까요? 저는 AI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AI는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람의 진로에 좀 이롭고 어떤 사람의 진로에는 불리할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쭉 뒤져보면 이런 거죠. AI를 잘 활용한 사람에 의해서 AI를 잘 활용 못하는 사람이 대체될 것이다. 이 얘기 맞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AI가 사람을 대체하지는 못하는 것 같다.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앞으로 에이전트가 얼마나 많이 발전할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지금은 책임질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결제해 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얘네들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또 최근에 미토스는 이게 샌드박스를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남의 거 털어가지고 문제를 생기게 만들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통제가 안 되는 상태에서 지금 AI는 아직까지 많은 것들이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AI 때문에 내가 준비하는 직업이 사라질 수도 있을까? 이런 젊은이들이 또는 나이 든 사람들이. 근데 나이 든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해보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뭘 해보셨어요? 이미 경험이 많이 있으니까 뭘 AI를 가지고 일을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필요 없는 거죠. 나이 든 사람들이 뭘 할 때에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진입하려고 그러는데 안 써주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 단순한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는 어렸을 때 글쓰기를 손으로 썼잖아요. 네. 직접 문자 하나하나 손으로 썼는데 요즘 젊은 세대는 손으로 쓰는 것보다 타자가 빠르거든요. 그렇죠. 물론 효율성에서는 굉장히 유리하죠.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뭘 의미하냐 그러면 인간이 본연으로 할 수 있는 이렇게 기능적으로 하는 것 외에는 아직까지 AI가 대체하기에는 좀 힘든 분야가 아닐까 지금까지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AI가 나온다 그래서 내 일이 없어질 게 아니라 AI 하는 부분인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이렇게 중년 이상 세대들은 일종의 아날로그리즘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것들이 잠재적으로 있기 때문에 어쩌면 AI 시대의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저는 청년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디지털 세대라고 하는데 그들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느낌에. 그래서 지금 60대들 은퇴 안 합니다. 보니까 더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시장에서 잘 안 찾아줍니다. 그래서 새로 시장을 개척하고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모임하고 있는 거 하나에도 뭐 68세 이런 분이 프로그램 개발해 가지고 와가지고 그 앱을 어떻게 마케팅할까 이런 거 고민하고 있어요. 선생님들도 저희 그 관심 있으시면 같이 참여하셔도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런 거죠 이제 회계사 안 뽑죠 잘. 근데 AI를 활용하는 회계사는 그대로 일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마케터 그냥 마케터는 잘 안 뽑죠. 근데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마케터는 여전히 기획자로서 기능을 하고 있고요. 디자이너도 마찬가지죠. AI를 활용하는 디자이너. 근데 AI를 못 쓰는 디자이너 관심 없습니다. 이게 이제 시장의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직업이 사라질까 걱정하지 말고요. 내가 AI를 써서 얼마나 내 업무를 고도화시킬 수 있는가. 이게 사실은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영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제 고민해 봐야 될 게 또 이제 전공이 그럼 필요 없지 않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최근에 이렇게 강의를 해보면서 프롬프트를 써가지고 교수가 하는 질문이나 학생이 하는 질문이나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오는 결과물도 같아요. 물론 정교하게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좀 더 좋은 답이 나오겠죠. 그거는 아마 교수님들이 유리할 겁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같은 프롬프트를 줄 수 있다면 선생님이나 학생이나 같은 레벨의 또는 수준의 답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지식의 차이가 없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2년제 대학하고 4년제 대학은 어떻게 차이가 날까? 저는 별로 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할 때 집에 뭐 상황이 그래서 나는 전문대를 택했다 예를 들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전문대에 갔어도 내가 쓸 수 있는 영역의 어떤 프롬프트가 4년제 대학하고 수준이 같다면 내가 볼 때는 절대 그들에게 밀리지 않는다. 그게 제 최근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AI를 잘 쓰면 좋겠다. 그 다음에 전공은 필요 없느냐? 아니요. 전공은 꼭 필요하더라. 전공은 네. 왜냐하면 프롬프트를 내용을 입력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 전공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프롬프트에 정교하게 내용을 입력할 수가 없거든요.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전공은 필요하다. 단지 그 전공 지식을 이용해서 기능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AI가 대체가 가능하지만 그걸 기획하고 그걸 실행하고 전반적으로 그 답을 내기까지의 어떤 기법 이런 것들은 지식이 반드시 기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전공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의사들이 과연 그 AI를 얼마나 쓰고, 그러니까 AI가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인가를 조사해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20%밖에 안 된다 그래요. 영상 판독하거나, 뭐 이렇게 질병 원인 분석하거나 이런 건 20%고, 나머지 80%는 인간밖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 예, 그 환자를 대면한다거나 또는 뭐 어떤 조치를 취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인간에 의해서, 의사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의사가 뭐 AI에 의해서 또 로봇에 의해서 좀 대체되지 않을까? 그 생각은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뜻입니다. 그 사례 관련해서 제가 재미있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얼마 전에 사실 제 집사람이 수술했잖아요. 네. 수술했는데 그 수술하기 전에 이제 해당 그 수술 담당 의사님 뵙고 이제 상담할 때 보면 의사님 그 의사 선생님께 하시는 말씀은 대부분 이제 AI 지식이라든가 기존에 있는 지식을 동원해서 이 수술은 어떤 위험이 있고 어떤 보장이 있을 수 있고 확률적으로는 어떻게 발생이 되고 다 그게 나와 있어요. 고지의 네, 의무를 다 다하고 있는 거죠. 나오는데 그거를 듣고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 부분은 그 당시에 이제 의사가 말씀하시는 어떤 그 의사 선생님 말씀하신 태도, 그다음 눈빛, 그렇죠. 어떤 환자에 대한 진정성 이런 부분에서 판단하게 되더라고요. 그건 AI나 네, 로봇이 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때 느낀 게 AI가 주는 어떤 그런 솔루션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은 가능하지만 그거를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수용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건 AI가 해줄 부분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론적으로 보면 머리는 받아들여지는데 가슴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게 AI가 하더라도 같은 그 문제라도 사람 해야 될 부분이 따로 있구나 이 부분을 그때 한번 느꼈습니다. 예. 좋습니다. 갑자기 돌발 질문이요. 계속 저쪽에서만 질문해 오셨는데 윤 선생님 이제 거꾸로 질문이 들어갑니다. 네. 진로를 찾으신 건 언제이신가요? 진로를 찾았나요, 일단? 우선 진로를 찾았어요, 저는요. 네, 언제 찾으셨나요? 30 중반 정도에 초반에 찾았네요. 서른 초반에. 초반에? 네, 30 초반에. 그럼 찾게 된 계기는 있었나요? 찾게 된 계기는 우연치 않게 이제 의뢰가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은 두 개의 이제 일을 투잡이라고 할 수 있죠. 네. 하다가 보니까 이 길이 맞네. 이 길이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네라는 그런 어떤 동기가 되다 보니까 이 직업을 선택해야겠다, 쭉 가야겠다 하다 보니 그 길이 가면서 약간 좀 재밌더라고요. 일이 재밌고 흥미를 느꼈고. 이게 내가 흥미를 느끼고 잘하기도 하고. 네, 잘하기도 하고 잘한다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열심히 하고 싶고 막 그 칭찬을 받으니까 그 욕구가 더 생기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길에 한 18년 정도 하다 보니 이게 하늘이 준 나의 천지가 아닐까라는 네. 생각에 지금까지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진로를 잘 찾아간 케이스네요. 저는 몇 진로를 년 잘 걸렸어요? 진로를 찾기 근데 사실은 그 일들이 그냥 딱 전에 했던 일들이 지금에 하고 있는 일하고 상반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언저리 분야에 그쵸. 있었던. 언저리 분야에서 약간 조금 더 다르게 이제 갔던 종류가 좀 다를 뿐이지 비슷하게 해온 일이고요. 지금의 일도 그 전에 했던 일을 갖고 있는 그런 노하우로 이렇게 펼치면서 확장하면서 지금 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네. 본인의 신분이 드러날까봐 무슨 일을 했는지는 절대 얘기를 안 네. 하시는데 예, 그대로 가겠습니다. 저도 한 두 번째 정도 회사를 옮겼을 때 저는 제 재능이 뭔지를 알았어요. 근데 이게 자기가 신경 쓰지 않으면 재능을 발견하는 게 쉽진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나 그 재능을 발견하는 데는 주의 집중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용기를 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증권회사 다니다가 내가 하고 싶은 게 컨설팅이다 라고 생각하고 컨설턴트의 길을 찾아 나간 거거든요. 월급을 반으로 깎으면서 이런 용기가 필요한데 집에다 얘기 못합니다. 근데 예. 진짜 용기는 필요한 것 같아요. 용기가 없으면 안 네, 돼요. 그전에 했던 일에 있어서 약간 뭔가가 비슷한 지금 일이라고 그 언저리에 확장돼서 지금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게 아니네. 그 포지션, 그러니까 직무가 이게 내가 좀 안 맞나? 아니면 네. 이 회사의 어떤 종류가 안 맞나 싶어서 과감하게 회사를 그만두고 약간 다시 다른 회사로 가고 다른 종류로 가고 하다 보니까 그 용기는 가장 필요했던 것 같고요. 네. 저는 이제 진로 강의를 한 지가 한 25년 되는 것 같은데 26년. 진로가 뭐냐고 정의를 내린다고 한다면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선택하는 모든 것이 다 진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업 선택뿐만이 아니고요. 뭘 투자할 거냐 말 거냐 이것도 진로에 나중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고요. 결혼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어디에 사느냐도 영향을 미치고요. 어차피 환경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게 또 진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모든 것으로부터 영향을 다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인생 전체가 진로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확장된 개념으로 하고 있고요. 자, 그럼 여기서 퀴즈. 진로 탐색이란 뭘까요?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계시는지 이 박사님.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한 진로 탐색이란.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한 각종의 정보를 탐구하고 결정하기 위한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네. 정의하고 싶습니다. 모든 과정을 탐구하고 결정하는 과정. 네. 윤 선생님. 우선은 진로라는 것은 자기를 먼저 이해해야 된다고 보고요. 자기를 먼저 이해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직업적인 여러 가지의 그런 것을 탐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근데 첫 번째가 자기 이해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선생님은요? 저는 나의 호기심 경험을 발견하는 것. 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을 때랑 실제 경험했을 때랑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 나름대로 손으로 뭔가 하는 거는 잘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친한 친구가 풍선 아트를 했었어요. 그래서 해봤는데 너무 못 만드는 거예요. 손의 압이 중요하다는 거를 새삼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건 나하고 안 맞는다. 직접 경험해 보니까. 그래서 직접 해봐야 된다. 예. 직접 그렇죠. 경험해 보면은 이건 맞다 안 맞다가 빠르게 판단이 되더라고요. 진로는 사실 명사잖아요. 근데 진로 탐색은 동사죠. 그러니까 행위가 동반돼야지 진로 탐색이 되는데 탐색하려면 반드시 리스크를 테이킹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거 싫은 거 구별을 하기 시작하면은 벌써 이제 제한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호기심이 많은 건 좋은 것 같아요. 진로 탐색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저것 좀 건드려 보고 참여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탐색해 본 것 중에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진로 탐색이란 내가 나한테 맞는 환경을 찾고 그 속에서 내가 성과를 낼 수 있는 일을 찾는 것. 이게 저는 진로 탐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기질과 성격이 영향을 많이 미칠 거고요. 나 주변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서 어느 만큼의 탐색하고 경험할 수 있는 자원을 될 수 없다면 포기한 거죠. 제가 피아노가 그랬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피아노를 쳐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해보려고도 해봤는데 일단 집에 피아노가 없고 피아노 학원을 안 보내주는 거죠. 근데 이제 태권도장은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태권도 선수가 될 것도 아니었고 피아노가 더 재밌었을 것 같은데 여전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대신 들은 게 이제 기타죠.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잘 못하는구나. 기타?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쳤으면 잘 쳤어야 되는데 꾸준히 연습도 안 하고 그러는 거 보면은 그냥 호기심이었고 그거는 내 진로는 아니었다는 게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탐색을 해보면 자기가 성과를 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별이 간단한 거죠. 근데 지금 젊은 학생들은 특히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은 그 탐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지 않느냐. 이게 좀 저는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하고요. 우리 저희 초중학생 없죠? 자, 우리 범위를 벗어났으니까 일단 이건 넘어가고요. 다음에 취업 준비하는 사람이 AI 사용법도 다 익혀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용법은 익혀야죠. AI를 의존해서 일하는 건 아니고 내 일을 하기 위해서 AI를 활용하는 부분은 사실 적극적으로 좀 추천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효율성이 커지고 또 활용하다 보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지식의 폭이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은 좀 활용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만약에 AI 안 쓰고 뭔가를 한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컴퓨터 시대에 연필로 이렇게 자소서 쓰고 있는 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AI를 병행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질문 받을 거예요, 조만간에 면접관들한테서. 당신은 당신의 취업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서 AI를 얼마만큼 썼고 어떤 방법을 썼고 회사에 들어오면 AI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또는 적용할 거냐 당신 직무에 이런 질문을 받게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는 사람이 저는 기회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돼서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거, 면접 연습하는 거, 기업 분석하는 거, 산업 조사하는 거, 직무 분석하는 거 또는 그 회사의 중요한 뭐 기사 검색하는 거 이거 전부 다 AI 써서 자료화 시키는 거는 빨리빨리 해야죠. 그거는 그걸로 해서 내가 뭐 좋아지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걸 해서 시간을 절약하고 나머지는 내가 좀 더 좋은 것에 쓰고 생산적이게 쓸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네. 자, 다음에 AI 때문에 대기업 취업이 쉬워질까요, 어려워질까요? 그거는 제 개인적으로 지금 트렌드를 쭉 보면 똑같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나 AI가 있나 없나 어떤 특정한 질문 기능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자리는 줄 수 있지만 그 외쪽으로 자리는 또 일자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취업 준비하는 과정에서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의 어떤 능력 또는 역량이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문제 해결력, 그 다음에 협업하는 능력,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능력, AI 활용 능력, 데이터 이해력 뭐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사실 공부 잘하는 사람이 더 잘할 가능성이 꽤 있는 분야라고 저는 이해를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좋은 학교를 나오는 거는 아마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학교 다니면서 이런 것들을 잘 트레이닝 한다면 이 사람들한테는 계속 좋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냥 공부만 했다 나는 이런 사람은 사실은 별로 가치가 없을 것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짧게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앞으로 가장 유망한 직업 분야 있다면 한 두세 개 찍으라면 뭘 찍으시겠어요? 저는 기능적으로 꼭 분리를 하라 그러면 사실 자료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친구는 굉장히 어떤 중심 인재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데이터 분석과 그 검증 능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I를 활용을 하면서 AI에서 제공되는 그러한 어떤 각종 그 지식들 또한 AI에서 주고 있는 정보들 이런 부분들을 본인의 직무에서 잘 활용할 수 있고 그걸 응용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창의를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학생들이나 그런 어떤 직무에 어떤 특화된 어떤 인재들은 좀 핵심 인재로 성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공부 잘해야 된다는 얘기로 저는 들려요. 그래서 수학 능력이 유학교만. 공부 학습 능력. 학습 능력이 이미 뭐를 많이 알고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것을 얼마나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 학습 능력이 있느냐. 그렇죠.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자동차 산업이 발전할 때에는 자동차와 관련된 일을 하면 먹고 살았죠. 지금 이제 피지컬 로봇이 나왔으니 피지컬 로봇과 관련된 일을 뭐든 하면 먹고 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AI죠. AI와 관련된 뭔가를 하는 것도 아마 분명히 일자리가 생길 거고요. 다음 이제 바이오 있죠. 바이오 쪽에 그런 것들. 앞으로 교육은 선생님들은 계속 필요할까요? 물론 필요하죠. 왜냐하면 A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물론 AI 교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아주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근데 그 전공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수양이라든가 기본적인 지식을 사실 기초부터 배워야만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지. 이해력도 있고요.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는 사상 노동에 불과하기 때문에 선생님은 어느 정도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그 사회성, 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관계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학교가 있어야 되는 거고 또 학교 안에 이제 같이 있어야 되는 사람은 또 선생님이 아닐까.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보니까 선생님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 같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 힘내십시오. 절대 대체를 못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예,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마치겠습니다.